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 백신 수급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순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도 62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흘째 600명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현재 추세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국내 발생이 593명인데요. 네. 지난 주일 24일 토요일에 비하면은 토요일이 785명이었거든요. 예, 예.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지난 주일 하루 평균이 62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이 오늘 보면 387명, 65%이고요. 예. 부산, 울산, 경남이 121명, 이 둘 합치면 85.7%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결국 85명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세이긴 하지만 이 두 지역들, 부울경하고 서울 수도권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상당히 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 감염 경로 불명예 환자가 27.8%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높고요. 감염 대상산 지수도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긴 하지만 아직도 2를 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지난 열흘간의 위중증 환자 수가 한 열흘 전에는 1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예. 오늘은 174명까지 늘어서 이게 환자 발생은 상당히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 비해서 사망자 수는 사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치사율은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1.5%를 지나서 1.49%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사실은 확진자가 7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져서 이 치사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는 것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좀 줄어들면서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좀 치사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최근의 것만 보면은 0.5% 이하의 치사율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부분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체제라든지 역학조사 같은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수준보다 좀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이것들도 또 역학조사가 잘 안 되면서 격리가 늦어지고 환자가 많이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지금 일단 현행 거리 두기를 3주 더 연장을 하기로 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이 넘을 경우에 그때 방역 강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미 2.5단계 수준을 넘어간 거는 뭐 오래됐죠. 400명 이상을 2.5단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선제적인 건 틀렸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들쭉날쭉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 거의 800명까지 갔다가 500명 수준까지 하면서 과연 하루에 800명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 부분인데, 급격히 늘어나는 것만 아니라면 사실은 800명 정도는 감당할 만한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이 커브가 급격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급격하다는 의미는 800명이라는 수준이 도달했을 때에는 이미 800명이 아니라 그 며칠 후에는 1000명, 1500명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다블링이 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변이주들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 방역 격리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이 계속 좀 늦어왔지만, 이번만은 꼭 좀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것이 보인다 하면은 주저없이 3단계는 못하더라도 좀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내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800명이라는 것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면 늦는다고 보이고요. 예, 이 예. 증가 추세의 커브를 봤을 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500~600명 선으로 이렇게 있는데 800~900명 선이 갑자기 올라간다 하면은 그거는 위험한 징조거든요. 그것은 이미 2주 전에 이미 감염이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방역 통제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좀 더 효과 있게 하려면 선제적인 방역 통제가 꼭 필요한 시기이고, 이것만 안 놓친다면 예, 예.
우리는 800명 아니라 1000명이 간다 할지라도 서서히 늘어가는 것은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고 특히 6월 말까지 1200만 명 고령자들이 다 접종을 받는다면은 그 시기가 된 이후에는 뭐 1000명이 되든 뭐 1500명이 되든 큰 위험성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 일단은 감염을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령자들이 없다면은 젊은 층에서의 감염은 사실 그다지 무섭지는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마지막 이 두세 달 특히 6월 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기가 통제가 만약 안 된다면은 예방접종 자체가 1200만 명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처럼 환자가 갑자기 급증한다든지 하면은 예방접종 자체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고 병원이 꽉 차는 상황이 된다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두세 달, 특히 이번에 3주 잘 지내야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감소라는 것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정체 기간이 좀 오래 간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집단 면역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앞으로 두세 달 또 뭐 6월 말까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또 기념일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사실 무엇보다 이제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공무원들 식사 금지했다가 굉장히 부작용이 커졌죠.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느냐. 근데 5월 달은 상당히 또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날 같으면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가야 될 것이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여러 환경들이 이 모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는 개인 간의 접촉을 가능한 한 자제하면서 또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거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점점 해이해지면서 환자가 600~700명씩 나오는데도 좀 이게 해이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을 가실 때도 지금 5명 이상도 뭐 거의 안 지켜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잘 지킨다면은 즉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들 모임 자제하고 또 특히 최근에는 뭐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네.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몸이 좀 이상하든지 또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사람하고 접촉을 줄이고 진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고서 그러고서 보건소 가서 진단 검사를 받는다면 PCR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직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대규모로 좀 신속 진단 키트라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한다면은 이런 집단 발생들을 가급적 많이 줄일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대규모 집단 발생은 그다지 많지 않고 소규모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전파 속도는 빠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지금 마지막 터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6월까지만 잘 버티면은 그 이후에는 상당히 방역도 잘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특히 5월 이 3주일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또 백신 속도전에 지금 현재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1차 접종이 중단되면서 좀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2차 접종에 좀 주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 추가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접종자를 무리하게 늘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우리가 뭐 정확한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제까지 1차 접종을 한 것이 155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75세 이상이 사실은 364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5월, 6월에 적어도 250만 명 분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물량만으로 봐서는 2차 접종까지는 가능하지만 신규 1차 접종을 하면은 3주 후에 바로 2차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차 접종이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300만 명이라는 것을 이 4월 말까지 하기 위해서 조금 1차 접종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그다음에 들어온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관건은 5월, 6월에 이 화이자 백신이 250만 명분이 확실하게 들어올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뭐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고 지금 일시적인 수급의 분량이기 때문에 2주 정도는 2차 접종을 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물량이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만은 뭐 약간 늦어지는 것 정도겠지.
6월이 되면은 다 맞출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 예. 때문에 아마 늦어져도 6월에서 7월 초까지 정도 어느 정도 늦어지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을 이제 예약해놓고 당일에 이제 그 백신 접종센터에 나타나지 않는 그 이른바 이제 백신 노쇼가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남은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걸 이제 또 그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관 기간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 땄으면은 그 분량은 6시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쵸. 6시 그날 안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은 예, 예. 예를 들어서 노쇼라고 하더라도 저녁에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 예비 명단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둘 다 노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만 있는 현상이고요.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은 우리 전체로 봐서도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2분기까지 맞추는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접종 항분을 미리 좀 당겨 쓰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네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거부하는 사람들, 노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 16,000명 정도 됐었다고 그러는데요. 다 합쳐서. 상당히 명수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날짜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예, 예. 하루에 한 의료기관에서 뭐 거의 한두 명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것을 찾기도 어렵고 또 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맡고 싶은 예비 명단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예, 예. 의료기관이 뭐 보건소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일반 위탁 의료기관인 경우는 일반 의원급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아무리 적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 좀 예. 중앙에서 앱을 깔아서 순서대로 자기가 가까운데 만약에 생기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작년에 예. 마스크만 해도 그 복잡한 요일제를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쵸. 이게 큰 문제는 아니고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하는 사람들이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30세 미만은 아무리 예비 접종 면단에 집어넣어도 못 맞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니까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 지금 접종 대상이 사실은 이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전부 한정돼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노쇼하는 것도 뭐 그다지 많은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아마 더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시적이고 명수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또 이 백신과 관련해서 식약처가 스푸트니크 V랑 노바백스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시작을 했는데 이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얀센이랑 같은 종류의 그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노바백스는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바백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이랑 전혀 다른 백신이죠. mRNA 백신도 아니고 예. 그 스푸트니크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같은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죠. 이런 유전자를 사용하는 백신들은 그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 몸 안의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야만 그다음에 면역이 형성되는 것인데 네. 이 노바백스 백신은 바로 그 단백질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항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방식이 사실은 베큘러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에다가 이 돌기 단백질의 유전자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그걸 곤충 세포에서 많이 만드는데 이 만들어진 단백질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SF9이라는 곤충 세포에서 만들면은 우리가 폴딩이라고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입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사포닌이라는 명역 증강제를 같이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아주 바이러스 형태랑 똑같은데 실제로는 겉에 돌기 단백질만 가지고 있지 내용물 안에는 사포닌이 있는 형태로서 굉장히 효과도 좋고 또 최근에 있는 이 남아공 변이주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뭐 거의 60% 가까운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아주 기대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건 기술 이전까지 받아갖고서 지금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많은 물량을 생산해서 사실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더구나 더 좋은 부분은 뭐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하고 시위하고 만나서 회의를 했었는데 독감 백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독감 백신은 전혀 지금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새로운 변이주가 생긴 거에 대해서 만들어서 2가든 3가든 예를 들어서 남아공 캘리포니아 변이주에 듣는 것들을 새로 개발을 하기가 그다지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런 2가, 3가 백신들을 만들어서 개량 백신으로서 접종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좀 더 선진적으로 부스터 인젝션 필요 없이 그 백신 하나만 맞아도 다 가능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백신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이 합성 항원 방식이기 때문에 예. B형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인유동 가닥실이라는 백신이 있는데 이게 상품명이긴 합니다만 이런 데에서 오랫동안 이 방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네. 이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고 개량형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다 있는 예. 하지만 아직까지 승인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 임상 실험이 지금 영국하고 EU에서 EMA 유럽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금 승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승인은 곧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WHO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FDA 승인은 조금 더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미국하고 멕시코에서의 임상 3상이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승인이 늦어질지 몰라도 일단 EMA든지 WHO의 승인이 나게 되면 우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승인을 받고 뭐 2분기 안에라도 6월 안에라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효과와 안정성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그야말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뭐 4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유독 이렇게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는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예. 오늘 오늘 정도에 1억 5천만 명 정도 1차 접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인구가 13억 8천만 명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가 안 되죠. 그렇죠. 예, 13억이면 1억 5천이면 10%는 약간 넘네요. 예, 그 정도인데 문제는 방역 통제를 완화하면서 이게 수십 배로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럼 왜 방역 통제 완화했다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수십 배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종교 행사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변이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남아공 변이주라는 것이 484번의 위치 2484K라고 그러는데 그거랑 같은 위치에 2484Q라는 변이가 생겼고요. 예. 같은 변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L452R이라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변이주인데 이 두 개가 다 이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또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두 개의 이중 변이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우세종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 변이주들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확산된 것이 아닌가 이 해석이 제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인도 방역 당국이 이 환자들 때문에 치여서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퍼져 있는지가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확진자 수만 해도 진단검사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 수만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양성률도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의 상황은 이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전 유행이 생기게 세계적인, 되면 예. 이 변이주가 미국이나 지금 적어도 20개국 정도에 유입돼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9건이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우리 백신들의 효과가 점점 더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 인도에서의 유행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더 나가는 변이주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게 변이주 때문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도 이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 코로나19 그렇습니다. 전파력보다 상당히 좀 세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교수님께서는 표현에서 지금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방역 당국에서는 일부 있었던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변이주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수도권 부울경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그 확산 속도가 특히 부울경인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예. 이 전파력은 분명히 이 변이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변이주들이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결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되기는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늦춰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또 하나 더 걱정이 우리가 미국하고의 교류가 많은데 특히 LA 같은 데 우리 교민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기타 변이주로서는 200명 이상이 지금 캘리포니아 변이주들이 우리나라에서 보고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변이주가 퍼져나가면서 우리 지금 700명 되는 이 방역 통제가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확산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집단 발생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바로 변이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좀 더 모니터링 환자 수를 늘려서 예. 밀접 접촉자들뿐만 아니라 접촉자들을 전부 격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 보면 영국 변이주인데 30, 40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또 어린아이들도 많이 걸리고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 입원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영국 변이주라는 것이 전파력만 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가 생겼을 때에는 치사율, 또 입원 중증화율 이것들도 상당히 지금 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국내 변이 바이러스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